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 쪽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래요. 저 파이어 같지 않은 파이어라서. 네, 그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것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리치맘 라이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랑 카페도 하고 있고, 또 엄마들 대상으로 그런 투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신데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이 교사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네. 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임용된 게 2009년인데 그때 한 초봉이 170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기여금 같은 거 다 떼고. 그런데 그 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없는데? 자,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신혼 때 예.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걸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맞아. 퇴직 직전쯤에는 월급이 얼마 정도까지 갔었어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7년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20년에 복직을 했는데 네. 그때 한 230? 왜냐면은 제가 그 휴직할 때 그 공무원은 복직을 하면 기여금을 2번을 내야 돼요. 그쵸. 안 냈던 거. 예. 그거 내니까 한 230 이 정도 되더라고요, 월급이. 170에서 230 벌었고, 이제 모은 종잣돈이 5천만 원이고, 네. 이거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금액이라서 와닿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 how. 네. 대체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되게 하드모드인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네. 뭐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도 원래 결혼 전에는 그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벌면 다 썼어요. 그래서 네. 통장은 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결혼은. 뭐 전셋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둘 다 어렵고 이제 전세금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처음에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신혼 때. 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넓은 전셋집으로 가자. 그게 목표였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5천만 원 모아서 넓은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집을 샀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샀는데 그게 2년 만에 이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1억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아. 투자다.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억이 됐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7년에 예. 그 부동산을 6개를 샀어요. 예? 그 1억을 가지고. 네, 제가 그 공무원이라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뭐 2.5%, 예. 2점대였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정도 살려면은 대략적으로 레버리지까지 끌었다 하면 한 3억 정도 보고 맞아요. 총알을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누기 6을 하면은 하나당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선의 그쵸. 집이니까 전세 매매 가격에 5천 정도 선 나는 것들 네. 그거 위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러면 서울은 어려울 건데, 그쵸? 그래서 경기도 경기도로 했고 서울도 예. 했고 예. 해가지고 야. 6개 샀고 근데 이거를 살 때도 이제 제가 그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좀 계획을 짜서 했어요.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아. 금리 인상이나 그런 예. 역전세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했고요. 예. 나중에 월세를 받고 싶어서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 이거는 그냥 팔아야겠다 수익이 나면 그런 거 3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나중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샀어요. 2개는 어차피 내가 예. 들어가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예. 별로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럼 그것들 결과가 좀 어떻게 됐나요? 그때 장이 예. 좋았잖아요, 부동산이.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이 1억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20억이 된 거죠. 그 5년 만에. 근데 6채라고 하면은 야수 중에 야수거든요. 거의 부동산계의 캐시우드. 예. 아크 인베스트급인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 있었어요? 그쵸, 데이터. 데이터. 네, 그때는 막 지금처럼 어플이나 그 사이트가 체계적인 게 많진 않았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실거래가 조회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 연도별로 그 가격을 점을 찍었어요. 그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 가격 분포를 다 점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횡보했다. 예.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 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데 투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6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계속 나오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투자금의 한계가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러면? 18년 말. 되게 빨리 했네요. 동학개미는 아니네. 예. 그렇죠. 그랬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부터 약간 내가 예.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려면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투자하는데 환금성이 좋아야 된다. 예. 부동산에 다 묻어놓으면 이거는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려면 주식 투자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18년 말 예. 그때부터 이제 국내 주식을 공부를 하다가 예. 미국 주식으로 이제 넘어갔죠. 20년에. 와, 타이밍 기가 막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국내 주식밖에 몰랐어요. 와, 되게 예. 미국 주식은 다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쵸. 영어도 모르고 뭐 나중에 세금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어려워 보여서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미국 주식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럼 미국 주식 공부를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하고 다 이제 미국 주식으로 거의 넘어갔어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거 궁금하다. 그때 되게 좋았던 때잖아요. 예. 또 운이. 예. 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 21년에 그래서 좋았죠.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예. 목적을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수익 실현할 투자, 뭐 배당주 투자, 성장주 투자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거는 이미 실현을 했고 또 다 달러였기 때문에 지금 달러도 지금 한 20% 올랐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달러가. 그리고 물론 성장주 투자한 거는 좀 지금 하락기를 안 좋죠. 그때 많이 들고 있었던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20년, 예. 21년 그때는 이제 성장주였죠. 테슬라,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게 세 개가 제일 예. 좋았고요. 예. 그렇게 수익 실현한 다음에는 이제 ETF를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그냥 나 쉬고 싶어서 퇴사가 아니라 뭔가 다음을 넥스트를 계획해놓고 퇴사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걸 계획했었나요? 두 개를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투자를 더 깊이 있게 해서 예. 진짜 엄청난 투자자가 되자 예, 예. 이거랑 예. 하나는 좀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 나의 재능을 좀 키우고 약간 사업가? 1인 사업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 지식 창업 예. 이런 쪽으로 할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게 오히려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를 더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나 궁금한 거 하나. 파이어족들의 대부분의 고민. 그러면 퇴사할 때 얼마를 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순자산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순자산 저는 그러니까 20억 딱 찍는 거 보고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네. 회사에서 탈출하잖아요. 예. 그럼 시간이 진짜 많아요.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예. 그걸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또 돈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자 뭐 부업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모든 생활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파이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자산이라던가 현금 흐름이라던가.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되게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 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있어야 그 돈이라는 게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비전이라는 거 그게 있어서 예. 그거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비전은 그 투자는 이제 알아서 굴러가니까 그거 말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누렸고 최종 얼마까지 모으면요 신랑분을 사표내게 해줄 겁니까?
일단 제가 그 투자 말고도 한 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나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해서 전 제 혼자서 이제 한 1,000만 원을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 저 스스로는. 예. 그렇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건물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했고 주식 했는데 넥스트 투자는 건물이다. 네. 어디 생각해 둔 데 있으세요? 뭐 그런 건 없지만 네. 뭐 꼬마 빌딩이나 아, 아니면은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가 네. 오면은 경매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쵸. 경매도 되게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결국 부동산하고 주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 하는 것보다도 또 실물 자산하고 또 이렇게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 같이 갔을 때 제일 베스트 같고 또 마음도 이게 투자를 잘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건물도 약간 있으면서 주식도 있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열심히 모은 돈 이제 투자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투자할 때 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공부했던 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속성.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구나 보는 책이죠. 기요사키. 네, 저도 제일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확고하게 일단 마인드가 딱 있었고 예. 더 투자를 할 거는 이제 경매나 주식 투자를 좀 더 해야겠죠. 이제 시드를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주로? 일단 저는 뭐든지 책을 일단 많이 보거든요. 되게 관심 분야가 생기면 책을 많이 읽어봐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투자 스타일이 수십 개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초보 때는 막 이 사람 따라했다가 저 사람 따라했다가 지금도 초보지만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저를 탐구하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뭘까를 찾아가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혼자서.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 잃지 않는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죠, 이제 뭐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네. 네, 정보를 찾고. 자, 그러면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던가 이제 뭐 투자를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직 내가 몰라서 또는 두려워서 그런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내가 세워라.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막 실패할까봐. 그치.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뭐 투자 공부를 내가 이렇게 책들이 유명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 마스터하면 시작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꼭 투자가 아니고 뭐 유튜브 하는 것도 예. 내가 유튜브 편집 기술을 다 익히면 아니면은 내가 장비를 막 풀로 다 세팅하면 뭔가를 내가 제대로 알아놓으면은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관역을 생각해요. 저기 10점짜리 관역이 있다. 내가 저 10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데 완벽히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 쏴보는 거죠, 일단. 내가 10점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씩 쏘는 거예요, 화살을. 그러다 보면은 실패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다 보면은 맞거든요. 그러면 한 번 맞으면 그 감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 그냥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거에 오히려 되게 좋은 의미 부여를 하면 도움이 돼요.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투자에서? 그쵸. 어떤 거요? 국내 주식 투자. 아. 처음에 18년에서 19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안 했고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되게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단타. 그리고 소형주 투자.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빨리 돈을 벌려면 소형주를 해야 되고 시가총액 작은 거 해야 되고 약간 테마 타는 거, 거래량 터지는 거 이런 걸 해야겠더라고요. 많이 공부하셨네. 그런 쪽을 누구나 처음엔 많이 공부할 거예요. 빨리 수익화하기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실패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다양한 걸 알게 됐으니까 단타도 좀 할 줄 알고 스윙도 할 줄 알고 장투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뭐 미국 주식도 할 수 예. 있고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일단 그냥 하자. 일단 하고 실패하면 거기에서 나한테 얻는 게 있다. 내가 얻는 게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성공한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그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잘 될 거고 나는 결국은 성공해. 약간 이런 계속 멘탈을 장착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대화였지만 좀 들어보니까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유튜브도 개설하셨구나. 구독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영상 한 6개인가 올렸는데 네. 지금 10,000명 넘었어요. 개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5주? 5주 됐나? 5주 만에 10,000명이 됐다고요? 네. 와, 진짜 빠르다, 속도. 네. 와,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런 그런 긍정의 힘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유튜브 채널 잘 되길 바라고, 네.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새로운 투자 한번 했을 때, 네. 경매 시작했다면 빨리 나오세요. 아, 그때 타이밍으로 보려니까. 알겠습니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